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78%, 코스닥은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가 4221포인트로 오늘 또 사상 최대 신고가를 갱신해 버렸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이렇게 날마다 신고가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장 큰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 지수는 신고가 갱신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사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을 경쟁적으로 더 비싸게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큰손인데 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사게 되면 시장이 오르는 경우가 많고 팔았을 때는 시장이 내렸는데 특이하게도 시장이 어떤 이런 새로운 기록을 갱신해 나가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강하게 샘솟는 그런 시기에는 외국인들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 지수는 오르고 있더라, 이 말이죠. 굉장히 얄미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비판하기보다는 우리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면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업에 종사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원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현재 시장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뉴스,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매, 또 종목을 어떤 거 하는지, 또 그리고 개인과 기관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익혀두게 되면은 우리도 앞으로 다른 시장,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또 좀 더 나가면은 저기 아프리카 쪽도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시장 우리가 큰 손이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이 되는데 거기서는 시장을 장악을 해가지고 돈을 빼먹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잘 배워두면은 앞으로 잘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굉장히 얄미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업종별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금 많이 올랐던 이 전기전자라든지 이런 업종, 또 운송장비 조선 쪽이라든지 일부 이런 쪽은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깐부 해동이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잘 나가고 11만 닉스, 그리고 11만 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60만 닉스 이래가지고 경쟁적으로 사고 있거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요거 정말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중소형주 있죠.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중소형 업종에 있던 종목들, 요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실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전기전자 반도체를 산다고 하면은 그분들은 불나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막 달라드는 거예요.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없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 등락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남들이 좀 외면할 때, 시장에서 소외될 때 그때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다 그러고 앞으로 더 간다 그러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매수하는 거는 앞으로 더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매수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투자는 결과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계속 역사는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나방인 줄 알면서, 불타 죽을 건 줄 알면서도 달라들도록 만드는 저 기술, 저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달라드는 사람들 여기서 죽을 줄 모르고 까보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싼 거, 투자는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보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게 맞겠죠. 우리가 요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 삼성전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거의 빼야 되는 거고요. SK하이닉스 진작에 우리가 산데도 안 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좀 올라오는 게 지금 화학이라든지 정유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제약이라든지
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뭐 데이터 센터를 좀 건립해야 되고 전기도 좀 뽑아놔야 되고 전기줄을 좀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전력이라든지 뭐 시가총액이 적어서 여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전기줄 까는 업체 그런 데도 관심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어쨌든 여기에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얼마 전에 시장 턴을 한 종목들이고 이런데 우리가 물량을 갖다 늘려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투자입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이런 분석 없이 막 달라들면 코피가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시장 수급 좀 더 봅시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미 과열 징후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거 본지 오래됐죠. 근데 마지막 이 과열에 대해서 더 높이 올라가죠. 저기서 물리면 골치 아프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뭐 어디까지 더 나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시장 한참 더 가야 될 거예요. 손바뀜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앞으로 장기관으로 볼 때는 멀리 간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팔아야 되든 언제 팔아야 되냐면 어느 순간도 괜찮은데 이렇게 많이 이 지점에 내가 팔았다 손치자 그러면은 팔고 난 다음에 시장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잘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한번 이렇게 미끄러지고 떨어질 때는 못 판다니까는. 요거 뭐 투자를 오래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외국인들이 말이지, 최근 들어서 사고 팔고 하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수급에 변화가 생겼잖아. 지금 차익 실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리고도 뭐 기관들은 뭐 계속 이렇게 차익 실현 지금 해 왔는데, 그죠? 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것도 봐야 되잖아. 기타게 잘 보라고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애들의 이 기타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수급을 통해서 움직이는 돈들을 어느 정도 좀 큼직큼직하게 카테고리에서 분류를 좀 해놨는데 이 기타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기업의 특성상 뭐 순환 출자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 외국이 좀 다르게 창업자가 어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창업자가 애를 갖다가 서너 명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가 3명이면 회사를 이게 이제 3개로 쪼개지는 거야. 장남한테 좀 많이 주고 뭐 있겠지만은 3개로 쪼개져 가는 거지. 근데 쪼개는 과정에 서로 직원이 그래도 이 회사들 사이에 좀 엮여가지고 있거든. 엮여가지고 있다고. 그 요즘 또 재벌 3세라고 해서 3세로 가면서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 그 시장이 안 오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상품 개정도 하고 있고. 여기서 또 해서 또 쪼개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 우리 가다가 좀 자식이 좀 띨빵해서 이쪽은 완전 말아먹는 없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어느 쪽은 더 커져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이 우리 요 각 기업들 이게 기타 계열사가 서로 어떤 주식을 좀 복잡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 기타계 물량입니다. 그룹 간에 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요 물량들은 그 어느 사람 어떻게 보면 내부자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자 거래로서 주식이 현재 싼지 비싼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서 기탁에서 지금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2주 전부터. 그 말은 뭐냐? 이 기업가들이 느끼기에 그동안 계속 순매수했잖아. 지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싼데 쌌다. 우리 시장에 쌌다. 왜냐면 저거는 알거든. 어떤 지배구조를 좀 어떻게 장악을 해서 애들한테 손자들한테 주식을 물려주려고 좀 눌렀던 걸 저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가 그렇게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분위기 이렇게 타고 상품 개정 뭐 이렇게 타서 외국인들 투자가 어떻게 타서 이렇게 돈이 늘어나서 오르는데 저거 생각해도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팔고 있잖아. 정리해 줄까요? 요거 잘 보라고요. 요거 기타게 팔고 있죠. 그러면 내부자들은 현재 시장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외국인들은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데 뭐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달라들고 있더라 이 말이야. 그게 뭐냐? 삼성전자 지금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더라. 외국인들은 뭐 사고 팔고 뭔가 좀 변화가 생겼잖아. 누가 불나방처럼 달라들었는데 요겁니다. 요거. 삼성전자는 기업마다 좀 다른데 이거는 자사주 매입 이슈도 좀 있긴 하죠. 어쨌든 연기금이라든지 기관들이 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건 솔직히 좀 수사를 좀 해야 됩니다. 금융투자 요거는 매매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 보험하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있죠. 이런 개새끼들 있나. 국민연금 이거 투자하는 것들 조사 좀 해야 돼요. 이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시장 비중을 줄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해외 비중을 늘려가고 있고 요즘 뭐 주식 비중이 50% 돼서
뭐 국민연금 성과가 좋으니 많이 이지랄병을 하는데 이런 개새끼들인 거예요. 왜냐면 삼성전자 쌀 때 물론 밑에 많이 매수를 하긴 했는데 뭐 저건 더 간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겠지만은 굳이 비쌀 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연기금이 운영하는 놈들이 돌대가리 새끼들인지 돈을 쳐받아 먹은 새끼들인지 몰라도 보험 투자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조사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이런데 조사는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자본주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요. 뭔가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매수하는 거는. SK하이닉스도 이 국민연금 이 개새끼 이거 조사 좀, 이 국민연금 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우중국에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요. 이거 조사해 봐야 돼요. 지금 외국인들이 이렇게 파는 물량을 금융투자는 저가 외국인들이 뭐 조절하는 거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물량을 상당 부분 지금 떠안고 있죠. 받아주는 거잖아요. 지금 60만 닉스에서 지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우리가 조금 조사 좀 해봐야 됩니다. 금융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내가 증거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만은 신중으로 이야기하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또 맞는 부분이 있더라. 내한테 만약에 고난이 주어진다 그러면은 저런 감 들다볼 수 있는 많이 때리 잡아놨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있을 때 저는 뭐 워낙 집에서 지원을 좀 못 받고 학교 다닐 때도 제 주위에 공부를 잘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이고 뭐고 다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공부했지. 그래도 공부는 좀 못한 건 아니었어.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시골에 일반 학교들도 그때 서울대반, 연고대반이라고 해서 야간 자율학습 10시까지 하는데 한 9시까지는 서울대반이라고 연고대반이라고 해서 일부 좀 모아놓고 공부를 좀 시켰거든. 학교 다닐 때 어떻게 어쩌든 과외도 한번 해보고 조금 전문적인 지도를 좀 받아봤으면 길이라도 좀 안내를 받았으면은 사법고시 쪽으로 그때 공부 좀 해봤으면 되지 않았겠나 싶기도 좀 합니다. 그래서 만약 검사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런 개새끼들 내가 많이 때려 죽여 넣을 수 있었을 건데 아쉽습니다. 지금 분석 능력이 대단한 거잖아. 어쨌든 막 그렇다, 막 아쉽다. 지금 이 국민연금 개새끼들 뭐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물량 받아내는 거 이런 거 SK하이닉스에서 오늘 또 특히나 많이 받아 처먹거든요. 요 새끼 요거. 그리고 삼성전자라든지 요런 게서 보험하고 투신하고 하는 것들 이거 뭔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있었을 때 좀 제대로 알고 있는 놈들이 수사 주의해가지고 잡아넣기 시작하면은 많이 넣을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깨끗하게 투자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겠네 이 말이야. 한국은 대충 대충 해도 돈 벌어먹고 나갈 수 있다 싶어서 들어와야 시장이 오르는 거지. 세상은 보니까 너무 투명해도 안 되더라.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이 병신 새끼도 있고 별놈 희한한 놈 다 있어서 섞여가지고 있어야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밥 벌어 처먹고 정치인들도 뒷돈 받아쳐서 해먹는 놈도 있고 그 과정에 돈이 돌더라 이 말이야. 돈을 쉽게 버니까 용없어서 쓰고 막 쓰니까 팁도 주고 하니까 일반인들까지 골고루 돈이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지. 경제적으로 봤을 때 거기 또 나쁘다고만 더 볼 수 없더라 이 말이지. 희한하더라. 세상은 정말 참 희한하게 돌아갔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내가 볼 때는 진짜 천재입니다. 애덤 스미스의 그 국부론이 성경 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 게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고 또 그분이 천재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각각의 자기 이익을 추구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각각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게 모여서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더라 이 말이야. 그게 신기하더라 이 말이야. 그게 신기하더라 이 말이지. 자, 어쨌든 지금 이거 보면은 이 후성이라는 종목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사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죠. 일단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데 생각 좀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첫 브레이크, 이때 브레이크 걸렸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요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서 들고 있던 뭐 어떻게든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그때는 상승 평범 구간이니까. 지금 와서 뭐 내가 매수를 하니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2차전지 뭐 돈 바뀌는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처음 이야기한 건 아니다 입니다. 한 며칠 시향으로 돌아가 보라고요. 돈 흐름에 변화가 있다고
지금 마감 시험 그대로 놔뒀고 장정 시험 그대로 놔놨으니까 그때 지금 턴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포트를 바꿔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는 그 미친놈들이고 그 지금 후송을 산다 뭐 이랬다는 것도 이것도 미친놈이야. 왜냐면은 한 며칠 전에 계속 이렇게 돈이 흐름이 바뀔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네 이 말이에요. 항상 그래 뒷북 치는 매매는 하면 안 된다. 자, 하나솔루션 요거는 좀 뒷북을 좀 쳐도 괜찮다. 왜 상승 추세 평균만 구간이고 상승 여력도 있고 첫 번째 브레이크 걸렸을 때 순환매매 측면에서 이 무렵 우리가 총을 한번 쏘았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근데 이 무렵에 못 쐈다 그러면 스윙 매매 그때 들어갔을 거잖아요. 스윙 좀 짧은 매매를 내가 한번 계획을 해봤을 거다 이 말이지 그쵸. 그럼 그 짧은 매매를 봤을 때 세 번의 어떤 매매가 있었는데 뭐 아직도 내가 주식을 들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래도 하나솔루션 오늘 같은 날 이제 한번 땡겨보는 게 땡겨보는 게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땡기는 것보다는 더 똑똑한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나마 대기 이건 지금 돈이 들어와 있고 대기 탄다. 그럼 다음 내가 뭐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눈을 크게 뜨십시오. 이거 언제부터 내가 이거 갖다 놨는데, 대기 탄다고, 이거. 우리가 대기 타고 가면 내가 무엇을 공부해 볼까? 내가 뭐 샀고, 어떤 게 해야 되겠노? 이거 공부해야 된다. 이 종목, 상승추세 평봉고, 이거 수천 번 이야기했습니까? 이거 맨날 마감 시향만 보면은, 이 종목들 지금 유튜브 하면 스톱하고, 이거 종목 하나 파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이 공개가 다 돼 있는데, 이거 연구해 봐야 된다고. 그럼 이게 나중에 지금 여기 있는 종목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만들어진 이 종목들이지 뜬금없이 하늘에서 날아온 종목들은 없다 이 말이야. 요거 공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잘 가고 있죠. 이렇게 상승력이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들고 있어야 되겠노?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판단을 위해서 수천 번을 또 말씀드렸잖아요. 요 빨간색 요거요, 요 턴대기 개수 몇 개고, 하나, 둘, 셋, 넷, 살려보고, 적어놓고, 빼기, 파란색 몇 개 나왔습니까? 이거 적어놓고, 는, 하면 빨간색이 많으면 플러스 숫자가 될 거고, 똑같으면 빵이 될 거고, 파란색이 많으면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플러스 될 때, 빨간색이 많을 때 상승률이 더 있다, 이렇게 보고, 가면은, 더 들고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투자국수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머리에 싸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이지 확률이 어떻고, 뭐, 과학에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쎄빠지 공부한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데 미치다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또 확률 통계를 공부하겠냐고, 다 쓸만하니까 공부하고 있는 게지. 그 결과, 이렇게 된 거잖아. 요거 요 정도 하면 가면 돼. 대충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날마다 주식 시장이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연기금이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 물량을, 외국인들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이 종목들도 있다 그러면은, 걔들은 어떤 수급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마, 모르겠다. 이 사회가 정말로 어떻게, 투명한 사회가 되고, 서민들을 위한 사회가 되려고 그러면은, 내가 그런 거, 검사로서, 아니면은 우리가 꼭 검사가 아니더라도, 금융감독,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자본시장, 뭐 조사국, 한국거래소에 있는데, 때문에 그쪽 직원이고, 그래서 내가, 이거 우리 시장에서 이게 왜 지금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먹는지, 어떤 내가 개인적인 관심사도 있고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했을 때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면 학교에서 대학원생 박사 석사 이런 하는 애들이 뭐 거래소나 이런 데서 어떤 내가 연구 목적으로 아니면 뭐 국책 연구 과제로 대학 교수들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필요를 왜 외국인들이 팔 때 신고가를 갱신해 나가고 외국인들은 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 잘 하고 있는지 조사를 좀 해보겠다 해서 국책 연구 과제를 신청을 했을 때 데이터 이건 익명을 해서 개인정보 가리고 줄 테니까 연구 한번 해봐.
너희들의 그 연구가 아니면 너희들의 그 조사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더 부흥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그런 기술력을 축적해서 우리가 외국인들 잡아쳐 죽이 넣겠다는 게 아니라 또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세를 족치겠다는 게 아니라 대충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서니 기술을 잘 축적을 시켜서 그런 노하우를 우리가 해외에 들고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잘 해외 시장 잡아서 우리가 하나 묶고 베트남이라든지 다른 나라 이거 우리 거니까 건들지 마 아니면 미국 애들 아니면 영국 애들 너가 같이 갈래? 해서 그 시장에서 같이 돈 빼먹고 오고 그런데 어떤 기술력을 축적시키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다 해봐라 하면은 우리나라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놈들이 없고 누군가 이런 조사를 좀 해보겠다고 했을 때 야 시가 하지 마 그 돈 안 줘 그거 조사하는 놈한테 이러면은 나라 말아먹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고 차이가 이 차이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